제가 사연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와 진짜 이거 너무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하시는구나. 갑자기 매매가 아니라 월세로 가신다고 하고 뭐 몸테크를 하신다고 하고 거기서 또 왜냐면 이제 곧 60대인데 몸테크 하신다고. 그럼 세 번째 상담 하신다고 세 번째가 진짜 여기서 너무 삐끗했어요 진짜. 이거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네, 한국인 99%가 실수하고 있는 이거 바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1%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사연을 끝까지 봐주세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지금 서 있는 이분을 저희는 꼭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노후 준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주변 젊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똘똘한 채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요. 이 나이 먹고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월세로 가도 될까요? 아니면 경매를 공부해 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상가 건물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결혼생활 32년 동안 나름 아끼고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500만 원 전세로 시작한 어린 부부였습니다. 강서구와 허허벌판이던 시절 청약에 당첨이 되었죠. 아이들이 커가며 각자 방을 주고 싶어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갈아타기를 해서 지금의 38평 아파트에 거주한 게 벌써 16년이나 됐네요. 사치 안 하며 살고 아이 둘 잘 뒷바라지하고 서울에 내 집 하나 있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3년 후면 남편은 정년 퇴직을 합니다. 퇴직금은 없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 대출을 갚으려 이미 끌어다가 썼습니다. 이러다 평생 일하면서 늙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 집 마련하고 잘 살아왔으니 이런 상담이 필요하냐 욕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우리 세대는 저희의 생계가 곧 부모님들의 생계이기도 합니다.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 생활비를 저희가 일부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렸듯이 우리를 돌봐달라 말하기에는 제 앞가림도 하기 힘든 막막한 세대 같습니다. 직장을 구해 독립을 한 딸과 달리 30이 되도록 제대 후 거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저희와 같이 사는 아들애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80대 연로하신 부모님의 임플란트, 병원비 등 한 번에 지출해야 할 큰 돈도 사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친정 부모님은 많이 미안해하세요. 그러면 제가 엄마 아빠가 낳은 자식이 넷인데 설마 엄마 아빠 굶기겠냐고 걱정 마시라고 위로 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늙어서는 누가 우리를 돌볼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앞으로 만약 딸애나 아들애가 결혼이라도 한다면 그 비용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미래를 상상하는 게 두렵습니다. 몇십억 자산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희 연금만으로는 모자란 생활비 정도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을 위한 비용 정도만 충당되어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배부른 고민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전세 놓고 월세로 이사 가는 게 맞을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요즘 월세가 너무 비싸서 함부로 옮겼다 후회할까 걱정이 됩니다. 몸테크는 각오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늙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엄마가 되려고 이 나이 먹고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는데 같이 사는 두 남자가 꼭 제 노력과 진심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제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월부에서 힘을 실어주세요. 지금 똘똘한 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아니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위로는 또 부모님은 공양을 해야 되고 아래로는 또 자녀들을 또 책임져야 하는 그런 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 있으시니까 같이 엮여있는 사람이 많아서 좀 정리하면은 결혼 32년 차, 50대 후반, 30 즈음한 자녀 둘을 둔 4인 가족,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쇼핑몰을 운영 중인 본인, 강화동 38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대출이 없다. 그리고 이게 자산의 전부. 본인들 노후, 자녀들 결혼, 양가 부모님들 노후하고 각종 연로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진짜 이 시대에 선량하고 성실하고 너무너무 평범해서 더 소름 끼치는 우리 소시민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한 번도 안 했어요. 맞아요. 사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거든요. 이게 이 함부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스터맘님 글을 보면서 얼마나 많으실까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궁금한 부분은 이것인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일단 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보고 싶다. 공부를 열심히 할 자신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보내주신 사연의 다른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책을 보면 몸테크, 그러니까 깔고 맞는 돈을 최소화하면서 투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재산이라고는 이 아파트 하나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면은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그 살고 계신 집을 전세를 주고 월세를 가면 보증금 차이가 있잖아요. 네. 내가 전세를 예를 들어서 뭐 5억 5천에 줬는데 보증금 뭐 2억에 얼마짜리로 가면 그러면 그 3억 이상의 돈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팔지 말고. 네, 요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부스터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세 주고 전세 가기. 자, 그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사실 제가 이 사연 보면서 재밌었던 게 제가 예전에 투자하고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녔거든요. 맞아요. 제가 강서구 방화동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알거든요. 여기 지금 전세 시세가 좀 층이 낮아서 5억 5천 정도 할 것 같아요. 전세? 중간층은 6억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우리 가족들의 출퇴근 상황을 보는 거죠. 왜냐면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남편분 근데 정년 3년 남으셨죠. 네. 본인은 쇼핑몰, 출퇴근 없어요. 아드님 출퇴근 안 해요. 자, 그럼 남편분만 고려하면 된단 말이에요. 남편분 지금 직장까지 출퇴근 한 3, 40분 정도 걸리십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이 1시간 정도 출퇴근 거리로 이사를 가시고 그러면서 돈을 만드는 그쵸, 거예요. 그래야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야 가격이 전세가. 떨어지니까. 그게 어디냐? 김포에 사우동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골드라인 뚫려서 사우역이 있거든요. 사우역에서 바로 앞에 있는 데는 구축 아파트가 있고요. 그 좀 뒤쪽으로 이제 새 아파트들이 쭉 있거든요. 김포의 새 아파트가 지금 우리 부스터맘님이 사시는 이 아파트 전세가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가면은 돈이 안 남는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우역 근처에 있는 구축 아파트에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데는 전용 100제곱미터거든요. 따님은 나가셨으니까. 네, 따님 나가셨으니까 그럼 좀 줄이면서 글로 이사를 하시면 거기 전세가 4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돈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그걸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그럼 제가 왜 전세 놓고 전세 가라고 하냐. 네. 예를 들어서 5억 5천 전세 주고 뭐 2억에 100 이런 데 가는 거예요. 투자금 3억 5천 생겼고요. 나는 초보자고 한 번도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매달 100만 원 나가요, 지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고. 그럼 내 돈이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조급해지죠. 그죠. 거의 이런 경우에는요, 악수예요. 이거는요, 젊은 투자자들도 그래요. 일단 내가 월세로 가잖아요? 그럼 그 월세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요. 제가 이거 많이 봤습니다. 물건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월세 가는 건 모르겠는데 당장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면 그 제가 조언해줬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월부에서 강의 들으면서 많이 마인드도 무장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들인데도 한 달에 40, 50 나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회비용에 또 쓴다고. 목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는 이 투자 방식은 맞아요. 왜냐면 우리 부스터맘님은 사실 다른 데서 돈 나올 구멍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버는 거는 버는 족족 다 써요. 왜? 부모님 모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로 모아서 투자금 만드는 거는 부족하니까, 역부족이니까 이제 나한테 남은 재산 하나, 요 똘똘한 한 채, 요 서울 아파트 요거 가지고 돈을 뽑아가지고 그걸 돈을 굴려서 현금흐름 같은 거 만들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어디냐면요,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한 1년 됐나? 평택 임장 한번 갔었는데 아파트 분양 광고하는 데는 1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 써 있는 거지. 확정 얼마, 임대인 5년 보장, 임대 5년 보장, 확정 얼마, 따박따박 1억 넣으면 뭐 100만 원 나와요. 뭐 이런 거 가는 거야. 눈동그래지. 왜냐면 따박따박. 저나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훅 키고 있네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부스터맘님처럼 해갖고 실행 옮긴 거야. 월세로 갔어. 돈 3억 5천이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흔들리죠. 근데 이게 50대 부동산은 느리고 무겁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은 이게 진짜 빡세거든요. 저라면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상가 투자에 대한 얘기도 하셨어요. 상가 투자 관심 많다. 상가 투자 할 생각 하지 마세요, 당장. 상가 투자는 경험이 생기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월세 받는 것 때문에 상가,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를 내가 투자 경험이나 내가 확실하게 이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버리면은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하시지 말고
부동산 투자를 하실 거면은 차라리 아파트 투자를 하셔라. 왜? 아파트 사셨잖아요. 아파트 17평짜리 아파트로 시작해갖고 지금 38평까지 불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참, 저도 이거 사연 선정한 게, 우리는 부모님 모습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이제 부모님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했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또 아마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좀 아마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아까 나혜님이 얘기했던 거랑 저 의견 좀 달라요. 특히나 이제 노년에서 노후에 이제 50대, 60대에서 많이 이제 노후 준비 때문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느끼고 이런 방송을 듣고 책을 읽고 나서 불안해서 뭔가를 막 사세요. 근데 그게 하락장을 만나면서 다 엄청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방송 때 몇 번 말씀드린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거를 투자했던 거 10년의 평균이 내 실력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뭔가를 사서 잘 되길 바란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락으로 가는, 대부분 50대, 60대 분들 갑자기 내가 수입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은 또 이제 부양해야 되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니까 갑자기 내가 안 해봤던 사업을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부동 투자도 하시고 이렇게 되시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게 더 그분들의 노후를 좀먹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부스터맘이라면 저라면 이 3년의 기회를 잘 살릴 것 같은데, 첫 번째 투자는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일단 50대, 60대의 투자는 100% 안전한 것만.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지만 저라면 주택연금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혹시 월 한 600만 원 정도 들어오시는데 이게 언제까지 들어오세요? 남편이 네. 계속 직장을 다닐 거니까 3년은 들어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 일은 정년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은 또 못하는 시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뒤면은 어느 정도 소득이 이제 줄어드는 거네요. 그죠? 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소득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월 생활비가 얼마 들지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자녀분이나 그러니까 반드시 소비해야 될 게 아니면은 이제 자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시고 내가 한 달에 얼마가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걸 계산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400만 원 아까 생활비 든다고 했잖아요. 국민연금을 남편분만 가입하시고 부스터맘님 가입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가입을 안 했어요. 아니, 안 하셨으면요. 지금 남편분 통해 가지고 일시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남편분 수입 있을 때. 네, 일시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국민연금만큼 가성비 좋은, 수익률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노년에는요. 내가 월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지금 부스터맘님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저는 부동산도 반드시 그런 시기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부스터맘님은 그나마 지금 주택연금도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 뭐 지금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고 하시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다 망해서 오신 분들은 제가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불인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택연금도 사실 알아는 봤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주택 가격 자체를 시가로 치질 않고 감정 시세로 보면 비용이 너무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시면 이렇게 하세요. 매도하시고 그게 사실 그 국민감정원이나 국민감정 가격이 없으면 이제 KB 시세에 준해서 하게 되는데 그 아파트가 또 그게 1층이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맞아요. 이거를 그냥 서울 이내 인근으로 더 작은 평수더라도 매도하시고 매수를 하시고요. 그걸로 넣으세요. 그러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근데 대부분 노후를 실패하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자산을 불려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내가 이 자산에 대해서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노후에 내가 일하지 못하는 순간에 수동소득을 얼마나 만들어 놓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현실상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돈을 예를 들어 지금 8억에서 9억 정도 되는 돈으로 이 정도 월세 만들 수 있나? 내가 만들 수 없다고 하면은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불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동시에 말하는데 나는 또 월세도 뭔가 이렇게 투자로 돈을 벌고 싶고 이거는
저럴 때 굉장한 욕심이에요. 사실은. 가진 걸 지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거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 앞에 3년 뒤가 또 있어요. 왜냐면 아직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아직 주택연금 들어가실 나이는 아니시고 아직 일을 하는 동안에는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내가 3년 동안 만약 공부를 정말 잘하셔가지고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다. 제가 사연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와 진짜 이게 너무 내가 생각한 걸 반대로 하시는구나. 갑자기 매매가 아니라 월세로 가신다고 하고 뭐 몸테크를 하신다고 하고 거기서 또 왜냐면 이제 곧 60대인데 몸테크 하신다고. 그럼 세 번째 상달 사신다고. 세 번째라 진짜 이거 너무 삐끗했어요 진짜. 이거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너무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이러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지금 사실은 여기서 욕심내시면 절대 안 돼요. 이왕 하실 거면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 만족할 수 없어요. 부스터만님. 부스터만님 같은 사람 노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사기꾼들이. 내가 노후자금 돌려줄게 하면서 정말로 사모님 들어오시면은 상가 이거 월세 떴다 나봐요.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요. 네, 나중에 그분들이 와서 막 제가 매도하라고 하면 가서 무릎 꿇고 얘기해도 매도 안 해줘요. 그럼 50만 원을 1년 받으면 600만 원인데 2, 3천만 원 손해 받으면 이게 뭐한 행동이에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나이가 제가 훨씬 젊고 하지만 저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에. 네. 책만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부동산을 알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책만 읽은 거 가지고 지금 어렴풋이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고 머릿속으로 굴렸던 것들이 네.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걸 지적해 주시니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아까 주택연금 제가 혹시나 걱정도 말씀드린 건데 지금 당장 하시는 것보다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들어서 하시는 게 좋거든요. 주택연금은. 그래야지 월 수령액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아직 남편분 일하시고 하시니까 가능한 한 뒤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반드시 일시납 가입하시고 국민연금도 바로 받으시는 것보다 최대한 늦게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더 수령액이 많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월 소득을 국민연금, 주택연금, 보험, 개인보험 이런 거 통해서 월 300만 원 정도 만드셔도 아마 노후 준비하시면 크게 걱정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 지금 공무원연금 받으신 분들이 많이 받으면 300 받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 노후에 힘들다는 소리 제가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자식이 말아먹지 않은 이상. 네. 왜 그래야지 아시죠? 절대 자식 주시면 안 돼요. 보험을 지금 종신보험을 2가지를 들었는데 제가 쇼핑몰을 하면서 모으고 있는 게 없다 싶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으로 2개를 들은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놓는 게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보험료 얼마나 들어가요? 2개? 보험료가 지금 한 40만 원? 2개 합쳐서요? 예. 그 종신보험 2개 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연금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전에 정해져 있어요. 몇 살부터 받게 돼 있는 거, 이런 종신보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무조건 연금 전환 되는 게 아니라, 그죠? 만약에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중간에 뺄 수 있죠? 네, 뺄 수 있죠. 제가 어떤 상품인지는 알고요. 그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한때. 이거가 그 보험을 2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신보험도 하나 들고 연금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내가 연금을 선택하면 연금보험을 그 시기에 다시 드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업비를 2번 띄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이런 식으로 돈 벌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아마 납입하셨던 거에 인플레이션 감안하면은 훨씬 작을 거예요. 일단 그런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라면 연금 같은 경우에 많이 납입한 지 기간이 오래 지났다. 그럼 이거는 기초자산의 성격이거든요. 50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좀 드리자면 보험 드신 거를 함부로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제가 30대 친구들한테는 보험 들지 말라 그래요. 지금 가족력 없으면. 왜냐면 빠듯하거든요. 그땐 소득이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우리 부스터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이 그거라도 나중에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만약에 그 2개를 해지하는데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두세요. 계속 부을까요? 네, 그냥 부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들진 마세요. 그 시기에 제발 보험 좀 많이 들지 마세요. 그 부스터맘님 뿐만 아니라 이 영상 보고 계신 우리 50대 제 선배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험 얘기랑 아까 너반이 앞에서 해주신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50대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노후 준비하는 방법.
내가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은퇴하게 됐을 때 매달 현금이 얼마 들어오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일단. 그게 뭐냐면 국민연금이겠죠? 우리 부스터맘님한테는. 그죠? 근데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시면 국민연금하고 개인적으로 드신 그 종신보험 연금 전환 되는 거, 그런 거 빼고는 현금 흐름이 없으시잖아요, 수입이.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지금 쓰고 있는 비용을 적절하게 보시고요. 평균적으로 얼마나 썼는지. 그럼 얼마 모자란지 나오겠죠? 그 모자란 걸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근로를 하든지. 네, 뭐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해야겠네. 그때부터 이제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이만큼 모자란 애를 먼저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 우리 50대 선배님들께서 투자하실 때 패착이 나오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계산해보고 그걸 거꾸로 맞춰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냥 불안한 마음에 돈을 불려야겠다는 생각만 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얼마 필요한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 관점에서 지금 제일 유리한 게 뭐냐면, 우리 부스터맘님께서 국민연금 일시납으로 가입하시는 거, 그리고 주택연금, 이걸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가 우리 생활비 범위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면은 별도의 노후 준비, 다른 투자를 안 하셔도 된다. 그게 너바나님 말씀이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도 네,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그 상태에서 내가 모자라는데 많이 모자라지 않고 한 30만 원, 40만 원 모자라다. 그러면 지출 범위를 좀 줄이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지출 범위에는 이제 자녀분들에 대한 원조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구해줘 월부에 우리 부스터맘님 자녀분들, 나이 또래분들도 사연 신청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 고민 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부모님이 있어요. 우리 엄마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빠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자녀분들이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왜 우리 아빠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이런 자녀들 별로 없다. 그거에 너무 마음을 쓰시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집중하셔야 될 거는 본인들의 노후이신 거예요. 그런 거 미안해하지 마시고 다 알아서 잘해요. 다 똑똑하고. 아까 너바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으니까 그거하고 제가 얹어드린 거 요거 가지고 일단 얼마를 더 만들어야 되는지부터 알아보세요. 공부하시고, 공부하시는 네네. 과정에서 월급 중에 부자들 유튜브도 자주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투자 수업도 들으려고 그랬는데. 예, 나중에 들어보세요. 너바님 강의 열반스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두면 수강료보다 뭐 10배, 50배는 더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이 들어있는 강의라 생각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거 먼저 하셔야 될 거부터 하시고요. 집중하셔야 될 거부터.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